네, 어벤져 전략회의 8월 19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. 정말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네요. 아, 이게 지금 뭐 처서가 이제 코앞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폭염이 지금 가시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야, 정말 원래는 뭐 태풍도 없고 날씨도 뭐 이렇게 습하게 더운지 모르겠습니다. 저도 이제 TV조선 방송 끝나고 여기 걸어서 왔는데요. 아주 초조금이 됐습니다. 초조금. 예, 조금만 걸어도 뭐 아주 햇볕이 그럼요. 너무 세서 견딜 수가 없네요. 여러분들 이럴 때 꼭 물 자주 드시고 너무 햇볕에 양산 같은 거 쓰시고 그렇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 미국은요, 오늘 아마부터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립니다. 이 해리스 이 후보가 이제 공식적으로 등극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참 희한한 게요.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피격을 받았을 때만 해도 아유 이제 선거 끝났다, 이제 이번 선거는 그냥 트럼프다 했는데 정말 이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후보가 됐는데 처음에는 해리스가 좀 약할 것 같아 뭐 이런 이제 견해가 있었는데 그랬었죠. 의외로 지금 전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보면요,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이 경합주에서 일제히 트럼프를 다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네. 자, 그러니까 트럼프가 마음이 급해졌는지 연일 지금 뭐 원래 했던 독설,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메시지를 좀 이렇게 가려서 하다가 이제는 아주 그냥 내가 저 해리스보다 더 잘생겼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론조사 보면 하여튼 이 미국은요 중요한 게 경합주거든요. 경합주. 네. 근데 보니까 뭐 그 경합주 뭐 썬벨트라는 데서도 바이든 시절에는 바이든이 상당히 밀렸는데 이제 그 해리스는 다 따라잡고 오히려 네. 우위를 점했다 뭐 그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고요. 근데 보니까 오늘 그 조선일보 그 칼럼에 재밌는 게 나왔어요. 그래요? 뭔가요? 저 해리스의 러닝메이트인 그 부통령 후보 네.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네네. 나는데 트럼프 그 진영을 가리켜서 저들은 정상이 아닙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무슨 저 얘기하는 언어라든가 이게 너무 극단적이고 그래갖고 네. 정상이 아니다. 근데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영어인데 그게 상당히 울림이 있다. 또 인정을 받고 있다. 그래서 지금 저게 원래 뭐 민주당 하면 리버럴, 뭐 미국에서 좀 그 강성 우파들은 그 리버럴을 무슨 소셜리스트, 뭐 레프트다 뭐 이렇게도 막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런데 네네. 오히려 트럼프 정상 대 비정상 구도로 묘하게 여론 구도가 가고 있다. 네. 그러니까 이 트럼프 진영의 그런 막말, 그 다음에 그 트럼프 러닝메이트가 그 벤스라고 하죠. 트럼프 러닝메이트가 또 뭐 좀 약간 설화가 많아요. 설화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들은 정상이 아닌 것 같다. 그 발언이 굉장히 파장이 크다라고 하네요.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지원님 어차피 이제 당에 계시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될 겁니다. 이 선거 전술, 선거 이슈 이런 게 참 미국 보면요, 진짜 이 전문가들이 하잖아요. 네. 이 한마디 한마디가 선거 판세를 막 이 좌우하는 엎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. 이번에 그렇죠. 보면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 러닝메이트로 한 이제 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평범한 어떤 지역에 이제 자라났던, 학벌도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네. 그러니까 백인의 어떤 평범한 이런 사람을 이제 이번에 올렸잖아요. 네. 아저씨 같은 사람을. 그렇죠. 근데 그게 의외로 또 먹혔어요.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먹히고 오히려 벤스가 처음에 힐빌리의 뭐 저건가요? 그 소설로 유명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이게 설화가 이제 문제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아마 트럼프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인물 선정이나 어떤 이슈 파이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참 미국이 보면 이 선거 운동의 전형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참 정치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가장 그 변화무쌍한 분야가 정치인데 네, 팀 월스. 네, 맞아요. 팀 월스가 이제 그 벤스의 그 극단적 발언에 대해서 저들은 아무래도 정상이 아닌 것 같다. 네. 좀 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다. 뭐 이렇게 얘기한 게 그렇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하고 비슷하네요. 비슷한 거죠. 그러니까 정상 대 비정상.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시절에 네, 공정과 상식이었잖아요. 그렇죠. 아주 심플했죠. 공정과 상식. 이게 상식적이냐 아니냐. 네. 상식 대 비상식. 뭐 이런 거였잖아요. 공정 대 불공정.
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 민주당의 이 강령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. 강령이 공개가 됐는데 이 강령에 보면요. 아무래도 강령이라는 거는 앞으로 미국 민주당이 집권을 할 경우에 어떤 정책적인 어떤 강조점, 방향 이런 걸 해놓은 게 이제 강령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 강령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. 많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. 트럼프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으며 그에게 아첨하는 등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혹스럽게 했다. 또 트럼프는 무역 분쟁 및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직접 위협했다.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동맹국 특히 한국의 편에서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. 굉장히 한국을 콕 집어서 네. 앞으로 한국을 굉장히 아마 함께 할 것이다.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넣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트럼프보다는 한국에 대한 뭐 관심과 애정, 그다음 한미 동맹의 소중함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고, 네. 그다음에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에 나서게 되면 오히려 동아시아 정세가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. 네. 뭐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요. 예.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그 어떤 뭐 미국 우선주의라는 게 일부 미국인들에게는 상당히 열광을 할 정도의 그런 그 모습이겠습니다만 네.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네. 참 이 미국 대선 참 재밌게 진행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참 이게 굉장히 극적인 또 반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민주당의 강령에 우리나라 문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는 거, 이건 그만큼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요하고 또 민주당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, 뭐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. 참 앞으로도 뭐 이런 소식들 있으면 여러분에게 속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아침에 뜬 기사 중에서 좀 관심을 끌었던 게 한동훈 대표가요, 당 사무처하고 이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 개혁을 위해서 외부 컨설팅을 맡기기로 했다. 이런 기사가 떴어요. 네. 이게 무슨 이야기죠? 이게 오늘 그 최고위원 공개 파트에서 네. 사범수 사무총장이 보고한 내용입니다. 이게 이제 국민의힘 역사 그 전에 있었던 뭐 한나라당 시절부터 다 포함해서요. 처음 있는 일입니다. 네. 처음 있는 일이고, 그러니까 외부 전문 컨설팅 기관, 뭐 예를 들어서 세계 유수의 지금 대한민국에도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. 네, 뭐 네. 보스턴 예를 들면 뭐 컨설팅이라든지 보스턴 뭐 있어요. 컨설팅, 네. 뭐 맥킨지라든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. 그런 급의 이걸 해서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사무처와 여연 두 군데랍니다. 네. 사무처와 여의도 연구소 두 군데를 해가지고 이게 과연 제대로 조직이 효율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가, 외부 그 전문가들의 진단을 한번 받아보자. 네. 또 9월 초에 그 컨설팅 조직 진단을 할 회사를 선정을 합니다. 네. 선정을 하고 9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석 달 동안 이제 조직 진단 실사를 하고요. 그러고 나서 11월 말까지 이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그걸 받아갖고 12월 한 달 동안 그럼 그 보고서의 그 제언대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다시 조직을 리스트럭처링 할 것인가. 그러니까 다시 뭐 재편하고 뭐 할 것인가를 정하고,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시스템, 조직 구조를 만들어서 간다. 뭐 이런 거죠. 이제 정당 사상 초유의 실험입니다.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은 사실은 이렇게 컨설팅을 맡겨서 뭐 인수합병이나 내부 조직 개편 뭐 이런 걸 많이 합니다만, 그렇죠. 참 정당이 받는 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. 그렇죠. 근데 과연 이럴 필요가 있을까? 네. 아니,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정당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뭐 중앙당 조직이 그렇게 뭐 크진 않지 않습니까? 네. 그걸 예를 들어서 오히려 뭐 내부 인사들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견해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? 예.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. 뭐냐면은 그 저는 뭐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. 그 엘빈 터플러 그 이제 고인이 됐지만 그 저서에 보면 각 사회 분야별로 네. 어느 나라건 이 정당이 어떤 변화에 반응하는 속도가 제일 느리다는 거예요. 네. 정당이. 네. 근데 사실 정치가 이 모든 것을 선도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?
선도에 나가야 될 정치가 어떤 세상의 흐름 거기에 대한 반응 속도가 제일 느리다? 네.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늘 국민 눈높이, 그다음에 거기 민심에 빠르게 반응하고 정확하게 반응하고 네.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정당 조직 이거로는 조금 그런 그 국민적 그 욕구 맞추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요번 기회에 이걸 한번 좀 바꿔보자 하는 거죠. 네, 뭐 하여튼 뭐 좀 이제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알기로도 한동훈 대표가 이번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야, 이거 어떻게 정당 조직이 이 정도 수준이지? 그리고 사실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조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? 뭐 일이 생기면 내가 이거 해서 이거 좀 합시다라고 해서 뭔가 좀 이렇게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이 거의 관료 조직보다 더 심하게 돼서 뭘 지시를 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는다고 그래요. 그리고 뭔가 창의적인 어떤 이런 조직이 아니라 거의 관료화된 조직처럼 돼서 이게 당 상황이 너무 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.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경우는 노조가 또 그렇게 많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노조가 또 그냥 탁 장악하고 있고. 네. 진짜 그 여의도 연구원만큼은 민주당과 비교해봐도 우리가 우위다 이랬는데 이제 그게 역전돼 가지고요. 제가 듣기로 아마 여의도 연구원에 박사급이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한 명이래 한 명. 한 명이래요? 또 줄었어요? 한 명이. 야, 언제 또 줄었어요, 한 명으로? 민주연구원은 열 몇 명이에요. 글쎄요. 예. 아니, 그, 원래 정당 보조금 나올 때, 거기 30%인가요? 몇십 프로는 정책 개발에 쓰게 돼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예.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? 예, 그렇게 됐어요. 아, 참 기가 막히네요, 진짜. 이러니 이게 뭐 정말 대선을,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이겠습니까? 하여튼 이번에 좀 철저히 좀 조직 진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는데, 썩 좋진 않습니다.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.7%. 리얼미터로 30.7%면 꽤 낮은 수치. 안 좋죠. 30.7%면 이제 30%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신호가 온 건데. 네, 이게 서울에서 6.2%포인트나 떨어졌고요. 대전, 세종, 충청에서 5.2%, 대구, 경북에서 4.3%또 떨어졌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게 뭐 중도층, 보수층에서도 뭐 많이 떨어졌고요.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31%, 민주당이 42.2%. 국민의힘이 꽤 많이 떨어졌네요. 민주당은 올라가고 아마 뭐 전당대회 뭐 이런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떨어진 이유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이 금투세 문제 뭐 이런 걸로 조금 이게 뭔가 좀 이슈 주도권을 잡고 나가려고 했는데 네. 갑자기 김경수 복권 문제가 터지면서 네. 또 그런 게 빚어졌고 거기다 이제 뭐 8.15 광복절에서 보여진 이제 분열 양상 그게 또 뭐 심했을 것 같아요. 등등 뭐 이런 네.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. 네. 참 이게 집권 여당은요 결과로 보여주는 겁니다. 결과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참 솔직히 전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게 대통령실의 지금 정무적 판단 기능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뭐 나중에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국면을 너무 지금 다르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? 여론조사 이런 게 국민들이 지난 8.15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저희가 물론 광복회 문제나 이런 걸 많이 지적했습니다만은 근데 또 국민들은요 그 책임을 또 이 정부에게 상당히 책임을 돌린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여론 흐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. 아니 뭐 민심 듣는다고 민정수석 만들어놨는데 뭐 별로 뭐 드러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네, 민정수석 그 부활의 취지가 뭐 사정기관 컨트롤이 아니고 민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파악해서 국정에 반영한다였는데 뭐 눈에 띄는 뭐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. 아니 근데 진짜 컨설팅 받을 때는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뭐 제2부속실 만든다고 뭐 나온 지가 언젠데 무슨 아직도 지금 뭐 발표도 안 하고 글쎄요, 있어요. 그게 뭐 조직 구성이라는 게 맘만 먹으면 뭐 하루 이틀이면 다 하는 건데. 예. 아유 좀 이게 뭔가 긍정적인 좀 이야기가 자꾸 좀 나와야 될 텐데
안타깝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.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지금 어제 이재명이 역시 뭐 2기 이재명 출범을 했습니다. 85% 압도적인 지지율로 일단 출범을 했는데 참 많은 어떤 언론과 지적을 했지만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. 당장 이제 10월 달 있을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요. 문제는 지금 최근의 이슈는 이재명이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회담합시다.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케이 합시다 라고 했어요. 그러면 또 영수회담은 또 따로 하자는 겁니다. 이게 묘한 지금 갈라치기 전술 같아요. 지금 당대표 회담은 하고 영수회담은 또 대통령하고 자기가 따로 하겠다 뭐 이런 취진 같은데. 그렇죠. 하여튼 회담을 둘러싼 이 미묘한 어떤 복잡한 관계, 이 문제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. 자, 그리고 어제 정봉주가 떨어지고 전현희가 2등이 됐습니다. 네.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?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윤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에서 반국가 세력이 사회 곳곳에 압력하고 있다. 또 아주 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 나왔는지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